망했어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최고위원은 무조건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3명은 무조건 들어간다. 10,000표 미만으로 지는 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때부터 지옥 문이 열려요. 굉장히 불리해요. 우리가 이길 확률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무조건 진 게 아니에요. 지금 투표용지가 100이면 40개까지인 거예요. 아직 60개가 남았어요. 40개까지 하는데 14% 지고 있어요. 아직 깐 거보다 남은 게 훨씬 많아요. 근데 다행히 서울 경기는 정청래가 10%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40% 개표됐다. 뭐 호남? 야, 호남보다 더 큰 게 서울 경기야. 서울 경기보다 플러스 국민 여론조사하면 아직 60%가 남았어. 우리가 왜 벌써부터 졌다라고 포기하고 징징대. 지더라도 끝까지 민주당 당원들, 정청래 후보를 응원했던 민주당 정통적 지지자들이 얼마나 센지. 호남은 이번에 반도체로 하면서 그동안 소외받던 호남이, 저는 호남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실망스럽죠. 얼마나 낙후되고 얼마나 호남이 발전이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호남 발전시켜준다니까 시의원, 구의원, 지역 토 세력들 붙어갖고 뭐 좀 떨어지겠지 하면서 그런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 호남에 그런 것들이 주축을 이뤄갖고 이번에 투표한 걸로 보여요. 그러나 호남 국민들이 뭐가 잘못됐어요? 호남에서 이번에 여러분들 땀 흘리고 피눈물 흘리면서 정청래 찍어달라고 그렇게 움직였던 당원 여러분들을 왜 같이 비하하고 욕해요? 호남에 그 썩어 빠진 정치 줄서기 토호 세력들, 그놈들을 비판하세요. 제 말 맞죠? 호남에 얼마나 우리 정의로운 우리 민주시민들이 많고 정의로운 우리 호남 당원들, 정청래 후보 응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분들같이 싸잡아갖고 호남을 비하해요? 그러면 안 돼요. 호남에 뭐 좀 먹을 돈 좀 사업한다니까 돈 좀 떨어질까봐 줄선 토 세력들과 정치 자영업자 새끼들, 그 다음에 거기 줄 서 있는 국회의원들,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이런 새끼들을 물갈이를 할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가입을 해야죠. 응? 그래서 제가 호남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호남에 얼마나 수많은 정의감이 살아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 정치하는 놈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가 지더라도, 저는 아직 졌다라고 생각 안 해요. 60% 아직 개표 안 했어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 여론 경선에서 왜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선거 많이 치러본 이 선거를 시작부터 우리는 이기기 힘든 선거였지만 왜 광주에 있다가 제가 올라와서 국민 여론 경선에, 여론조사에 최선을 다했는지. 그렇죠? 왜 제가 국민 여론조사에 막판에 최선을 다했는지. 위력이 발동할 거예요. 응? 진짜 위력이 발동할 거예요. 국민 여론공사 6대 4만 나와도 저 새끼들 잣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4,000표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6을 차지하면 2,400명이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그쵸? 2,400명 곱하기 80 한번 누가 좀 해보세요. 2,400명 곱하기 누가 80 한번만 해봐요. 48에 32, 28에 16, 19만 2천 표죠. 19만 2천 표죠. 그러면 32만 표에서 19만 2천 표면 쟤네 어떻게 되죠? 11만 8천 표 얻은 거예요. 그러면 국민 여론조에서 6대 4만 나와도 호남에서 진 거를 여기서 역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호남 부분은 이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메가 프로젝트 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에 각오를 했던 부분들이고,
지금 서울 경기가 이제 부분들이 남았던 부분들을 얼마나 이제 상쇄시킬 거냐 이 문제인 거지. 지금 이 전체 때문에 나 망했어 끝났어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경기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59만 명이 좀 넘죠. 지금 59만 명 가까이 되는 이제 그 당원들이 있고, 여기에서 지금 거의 한 50몇 %, 56, 7%의 투표율을 이제 예상이 되는 정도로 가장 많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모른다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6만 표를 뒤집는 거는 사실 6만 표는 저는 좀 이길 것 같고 9만 표 이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차이의 문제지. 저는 이제 그 만약에 6만 표에서 7만 표 차이로 이기면은 이제 뭐 패배를 하는 것이고, 뭐 그 어떤 그 선호 투표자 때문에 패배를 하는 것이고, 9만 표 차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선호 투표제를 포함하더라도 정청래 후보가 사실은 지지 않을 싸움을 할 수 있다. 요런 정도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도 지금 꽤 이쪽이 4,000표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4,000표본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방에서도 꽤 많이 했고, 뭐 시사타파 그쪽 방송에서도 많이 했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서도 거기 안에 진입을 했던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권리당원 투표로는 이길 거예요. 내일 권리당원 표로는 최소 6만 표는 상쇄를 할 거다라는 건 좀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되느냐는 굉장히 이제 변수들이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죠. 이제 또 하나 더는 최고위원은 무조건 이제 최민희, 그 다음에 한민수, 그 다음에 이성윤 3명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렇게 됐고, 만약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고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선호투표제를 해서 막 송영길 표를 다 합산을 해가지고 10,000표 미만으로 지는 게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가장 이 선호투표제랑 이제 다 포함해가지고 정청래와 김민석 표차가 10,000표 미만으로 차이가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못한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멋대로는 하겠지만 그때부터는 이쪽은 완전히 감정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 위협할 수도 있어요. 왜 그래? 뭐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이번에 사실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과 뭐 성관이야 지금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전혀 최소한의 중립성도 이제 지키지 않으면서 이제 치렀던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것이고 그 권력이나 1년차 때 보였던 권력 행위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이제 어떤 결과로 갈까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는 결론은 하나다. 파멸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첫 번째 그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일 김민석은 저는 이제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김민석이 10,000표 차이로 10,000표 차이로 지냐 20,000표 차이로 지냐 뭐 30,000표 차이로 지냐 이 차이가 이재명 대통령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 민주당 지지율도 사실 확 빠질 겁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민주당을 지키자 하는 이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낮아지는데도 이걸 유지를 시켰었는데 지금 만약에 내일 이렇게 굉장히 근소한 차로 이제 져서 막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모습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이 민주당을 지켰던 40% 이게 거의 35% 미만으로 훅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이제 디커플링 되면서 커플링이 되면서 같이 내려가겠죠. 이제 그 상태였을 때 진짜 어제 뭐 말씀드렸던 김어준 총수가 우려했던 누구죠? 내란 정당이 좋아한다라는 그 상황은
김민석이 굉장히 적은 표차로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과 김민석 모두에게 지옥길이 열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은 그때 조금만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그럼 내란 정당은 가만히 있어서 자력으로 정권을 되찾는데 내란을 저질렀어도 지금 내란 저질렀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다 용서를 한 것처럼 있죠. 그러니까 내란 정당을 용서할 권리를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준 적이 없는데 자기는 뭐 이렇게 골프 치고 막 신난 거예요. 내란 정당이랑 그런 관계를 형성을 했던 거죠.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저도 굉장히 밀접하게 졌어요. 그러면은 잘 됐다. 누가 제일 좋냐?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기면은 사실은 야당이 설 곳이 없어요. 야당이 그러니까 근소하게 차이를 이기면 여기서는 이제 막 이제 이 힘들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확 꺾일 수도 있고 안 꺾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이제 차이가 이제 명백하게는 바뀌죠. 타이거님 내란당 해체를 하랬더니 내란당 합체를 했네라고 하고 이제 민이님 김민석 당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극우한테 시달리든 안 시달리든 이제 전혀 상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같은 정서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냐면 총선 때도 가고 총선 전에 이제 뭐 내년 지방선거 뭐 서울시장 선거 등등등한테 이제 가겠죠. 그래서 리가희님 우리 가족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하고 김민석 대표를 지지한다. 그렇게 뭐 하세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검찰개혁 다 망가지는 꼴을 보시고 지금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김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은 이제 검찰 되살리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개헌을 하기, 그리고 이제 뭐 독재든 뭐 연임이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감히 시도하기, 그리고 이제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보안 체계라고 하면서 이제 정권 송치나 이런 법안이 막 나와도 이제 의원들 150명이 막 추미애 장관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는 그냥 그런 거 막 이제 발의해도 지금 뭐 제어할 사람도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민주당의 이제 코어 지지층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최소 절반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제 우려가 굉장히 잘못됐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지금 후보가 엄청나게 검찰개혁을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면 제가 얼마나 기분 좋은 틀림입니까, 그쵸?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이 있죠.